다낭성 신증은 상염색체 우성 방법으로 유전이 됩니다. 드물게 아무런 가족력이 없는데 내가 유전의 최초 환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 상담은 한 번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신증, ADPKD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신증은 사실은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희귀 난치 질환에 해당하고 콩팥이 양쪽에 하나씩 총 2개가 있는데요. 원래는 크기가 성인 주먹만했습니다. 부피로 치면 한 200cc 정도 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물혹이 생기면서 콩팥이 커지는 질환을 다낭신, 낭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낭신의 특징은 유전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콩팥병에서는 유전 질환이 흔하지 않은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유전 질환이 다낭성 신증이 되겠고, 유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전이 되는데 다낭성 신증은 상염색체 우성 방법으로 유전이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50%의 확률로 유전이 되는 것이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된다고 표현하거든요. 본 질환은 정확한 명칭은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증 또는 다낭성 콩팥병, 그런 질환이 다낭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콩팥이 커지면 얼마나 커질까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커지면 200cc에서 500cc 이렇게 되는데 아주 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분들은 1000cc, 2000cc. 2000cc라고 하면 그 생수통 페트병이 2000cc짜리가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커지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커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cc 콩팥이 몸에 2개가 있으면 무게로 환산하면 4kg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삭의 임산부 정도 배가 부르는 분들이 생기고, 콩팥에만 물혹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간에도 물혹이 생겨서, 또는 간이 콩팥보다 더 커져서 복부 팽만감, 배가 불러오는 분들도 있는,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근데 커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나빠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져서 평균 60세 이전에 말기 신부전증 또는 말기 콩팥병에 이르러서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사실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러면 유전 질환이면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닌데요. 명확히 다낭성 신증 가족력이 있고 CT에서 전형적인 물혹이 많이 생기는 그런 콩팥 모양이 있다면 유전자 검사 없이도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지만 가족력을 못 찾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형제들도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족의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데 나는 물혹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 아무런 가족력이 없는데 자녀에게는 유전이 되는, 내가 유전의 최초 환자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단순 물혹이면 사실은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물혹의 모양이나 개수가 흔하지 않은 상황이면 꼭 전문가 상담은 한 번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게 증상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혈압이 많이 생기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콩팥 입장에서는 통증이 생깁니다. 물혹이 많기 때문에 배가 불러온다고 그랬고, 배가 부르는 것 자체도 통증이 생깁니다. 조금만 먹어도 헛배 부르고 이런 팽만감에 의한 통증이 있을 수 있겠고, 물혹에 어디선가 출혈이 생기면 그 부분이 2, 3일 정도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통증이 불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감염이 생깁니다. 물혹 안에 균이 들어가면 아주 고열이 나고 심한 통증이 생기고, 보통 저희가 신우신염 하면 2주 정도 항생제를 쓰는데 다낭성 신증에서 물혹에 감염이 생기면 4주에서 6주간 항생제를 굉장히 길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콩팥 입장에서 빠르게 나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 60세에 2명 중에 1명은 말기신부전증이 돼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하다고 그랬고, 사실 처음에는 기능이 100점을 잘 유지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콩팥 점수, 사구체 여과율이 90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환자분에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전에는 유전자에 따라서 빨리 나빠지는 유전자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유전자가 나눠졌습니다. 다낭신 유전자라고 PKD 유전자가 있는데요. PKD 1번 유전자와 2번 유전자가 있고 지금도 그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1번 유전자가 빨리 나빠지는 유전자, 2번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나빠지는 유전자라고 설명했고,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거보다 예후, 나빠지는 거를 예측하는 그런 인자가 더 정확한 것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메이오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개발한 등급인데, 부피를 키와 나이를 고려한 등급을 매기게 되고 A, B, C, D, E로 나눕니다. A, B는 콩팥이 나이에 비해서 크지 않은 사람, C, D, E로 갈수록 콩팥이 큰 사람이 되는데, A랑 B는 콩팥 크기가 작기 때문에 콩팥이 앞으로 커지는 속도도 천천히 커지고, 천천히 커지니까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도 느립니다. C, D, E로 갈수록 콩팥이 이미 크기도 하지만 커지는 속도도 빠르고 나빠지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A, B인 사람들은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아서 말기신부전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평생 투석이 필요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고, C부터는 나빠지는 속도가 빨라서 말기신부전증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히 D랑 E 등급은 보통 50세 또는 그 전에도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C, D, E를 아주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이 다낭신 환자들에 대한 치료 약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있고, 성분명은 톨밥탄이라는 약인데요. 그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이 메이오 등급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오 등급 C, D, E인 사람은 빨리 나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톨밥탄 약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고, A랑 B는 천천히 나빠지니까 그 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C, D, E인 사람이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C, D, E인 사람이 사구체 여과율이 90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톨밥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때부터 보험 적용이 됩니다. 2023년 1월부터 그 CDE가 90점 밑으로 내려가는 고위험군에 한해서 산정특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치료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라에서 90%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찾고 진단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약을 잘 치료했을 때 말기신부전증에 이르는 것을 7년 이상 늦추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50세에 투석하셔야 될 거라고 예상되는 분이 50대 후반이나 60대가 지나가서 투석이나 이식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때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회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계속 경제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톨다탄 약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콩팥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커지고 그러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건데, 톨밥탄 약을 쓰면 콩팥이 커지는 속도를 늦추고 나빠지는 속도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환자들 중에서는 보통 저희가 약 먹고 이제 1년 지나면 CT를 찍어서 부피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평가하는데, 약을 안 먹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부피가 5에서 10%씩 계속 커지는데, 부피가 안 커지거나 부피가 작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들이 그런 건 아닌데, 정말 경과가 좋은 분들은 약을 먹어도 계속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거나 작아져서 1년 뒤에 CT 찍고 굉장히 만족하시고 더 열심히 치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능이 보존이 되고 1,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빠지는 분들도 있어서, 물론 이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할 수 있는 약제이지만 효과가 있고 검증이 돼서 나라에서 산정특례 적용까지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다낭성 신증이라는 질환이 톨밥탄이라는 약이 나오기 전에는 이 병에 특정한 약이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신장내과 의사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5년 전 미국이나 일본으로 치면 10년 전부터 그 약이 치료에 이제 들어오게 됨으로써 환자분들도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가 이제 약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치료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낭신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다낭성 신증인데 치료를 아직 주저하고 계신다면 영상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다양한 합병증이 또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간에 물혹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것이 뇌동맥류. 뇌혈관의 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걸 이제 동맥류라고 그러는데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거랑 머리 혈관이냐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반인보다 다낭성 신증 환자들에서 뇌동맥류가 10배 많이 생깁니다. 뇌동맥류는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서 혈관이 터지면 심한 뇌출혈이 생기고 사망이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다낭성 신증 환자분들은 꼭 뇌동맥류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낭성 신증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진단, 그 다음에 어떻게 위험도를 나누는지,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이외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합병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질환이 이제 유전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내과학회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